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주 진행을 맡은 임현지입니다. 네, 같은 진행을 맡은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은 GTX 열병합 관통 노선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손병철 고문님을 모시고 GTX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 고문님이 아주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네요. 본인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손병철 고문입니다.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건축 관련된 일을 지금 21년째 하고 있고요. 건축의 지금 고급 기술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 예. 예.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이니까 오늘 고급 정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우리가 그 첫 번째에서는 그 절차적인 허지선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고, 네. 두 번째는 뭐 우리 범대의 공동위원장님이신 최석진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 환경 전문가이신 남인우님을 모시고 같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그 GTX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뭐 아까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그 손병철 고문님께서는 건축 관련 일을 하셔갖고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GTX-A가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좀 안전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건축 일을 할 때 어떤 절차상의 행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안전에 크나큰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의 부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이 GTX-A에 대한 거를 빠르게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2014년 2월에 본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요. 근데 2015년도에 들어서 파주하고 운정하고 킨텍스까지 연결되는 연장 노선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갑니다. 이게 협의가 들어갔을 때 많은 부분들이 운정에서는 많이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2기 신도시에 어떻게 보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GTX-A 노선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많은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2015년도에 지나서 2017년도에 예타를 하는데, 예타에서 저희 그 파주까지 연장이 되죠. 그런데 이 연장에 있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차량 기지가 일산에 있었어요. 킨텍스까지 있어서. 그런데 2015년도 10월 26일 날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공문을 같이 보내요. 국토부에. 무슨 공문이냐? 고양시는 너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차량 기지를 이동을 해야 된다. 고양시에는 차량 기지를 둘 수 없다. 거기에서 공문 발송이 국토부에서 가면서 국토부에서는 차량 기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기지 줄 데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일산을 벗어나서 그래서 파주로 파주로? 차량 기지를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예타를 연장 노선에 대한 예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예타라는 건 예비 타당성 조사. 조사죠. 예. 그러면서 2017년도 11월에 파주하고 연장선에 대해서 예타를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말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2018년도 4월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환경 영향 평가 본안을 이제 시작을 해요. 초안을 하는데, 초안 협의를 2018년도 8월 13일서부터 10월 10일까지 해요.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불과 몇 달 만에 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까지는
이 차량 기지가 어디에 둘 건지를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서 진행이 됐는데 2018년 12월 27일 날 예. 착공식을 하죠. 예, 맞아요. 킨텍스에서 예. 하죠. 예.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가 다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착공식을 해요. 하루 이틀 만에 환경 영향 평가 부실위원회 조사위원회가 갑자기 이걸 협의를 해갖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도 건축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도 안 됐는데 실시 설계나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 갑자기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약을 언제 하냐? 2019년 3월에 합니다. 시공에 대한 계약을 하죠. 그래서 60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데 착공은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공이 언제가 되냐면은 계약서상으로는 2024년 6월입니다. 예, 예. 2023년에 준공이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밀어붙이기에서 2023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왜 2018년 준비도 안 됐는데 2018년 12월 27일 날 착공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자기 성과로 국회의원이나 뭐 국토부 장관 그런 건 아닌가요? 어쨌든 자기에 대한 예, 그 정치적 정치적인 성과를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서둘렀다고 봐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바로 1월서부터 2019년 1월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예, 그러면서 2019년 6월 달에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GTX A 말고 B, C, D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른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운정역에 대한 환기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출구 노선 영번 환기구 공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차량 기지는 현재 공사가 중지 상태입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절차,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에 부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환경 영향 평가가 졸속으로 너무 빨리 시행이 됐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착공식도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착공식이 그렇죠. 빨리 진행된 거는 말하자면 3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빨리 네, 착공을 하고 그 이후에 3기 신도시 플랜을 짜서 6월 달에 발표했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죠. 발표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파주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소탐 대실인 거죠.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운정역 자체가 파주에 들어오는 이 GTX가 네. 정부의 돈으로 하는 걸까요? 민자의 돈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 이거 국책 사업 아닌가요? 원래 이거는 네, 민자 네. 사업이에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민자 사업은 예. 아니지만 예. 위험 부담형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BTORS예요. 네, BTO. 그런데 착공식을 하면서 BTO로 바뀌죠. 그러니까 수익형 민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10억짜리 집을 굉장히 원하셔요. 근데 제가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9억을 주시면 제가 10억짜리 집을 져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나는 1억의 이익을 보내? 네. 그리고서 의뢰를 하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러면 30년간 그 대신 월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럼 1억 플러스 이자 정도 가져가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데 월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월에 1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그럼 조금 좀 싸 보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30년 되면 얼마일까요? 3억 6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럼 내가 1억을 네. 이익을 본 줄 알았더니 결론은 3억 6천에서 2억 6천에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그 얘기 왜 하시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지금 손해봐 갖고. 파주시에서 네. 경기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 운정지구를 지으면서 네. 교통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이 3천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교통분담금. 교통 분담금이 3천억이 있는데 이 3천억을
이 GTX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GTX가 킨텍스에서 파주까지 오는데 공사비가 3,300억이에요. 그러면 300억만 있으면 예. 민간 사업자는 300억만 있으면은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요번에 최근에 국토부가 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3,000억에 대해서 GTX A 노선에 대한 전체 구간에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맞아요. 사용하게 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더 내야 되는 금액이 파주시하고 경기도에서 내야 되는 금액이 460억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세금 다 내서 그래서 민자 사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세금을 다 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예, 예. 지금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주시에 들어오는 이 GTX는 네. 우리 세금이 160억을 더 사업자한테 주고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자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차량 기지가 일산에 있어야 되는데 파주가 왔죠? 왔죠. 예. 여기서 세이브되는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아 기지 뭐 토지 수용이랑 토지에 대한 건설비랑 금액이 뭐 등등. 차이가 있는 거죠. 아 1,000억이요 그게? 네.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 노선은 정부에서 민간 사업자랑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투자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닌 거죠. 오히려 저희가 돈을 더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교화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냈던 교통 분담금 네. 3,000억 원이 있었는데 네. 그 돈에다가 민간 사업자가 300억을 더 추가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국토부가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460억이 되는 건데 460억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세금에서 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웃을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쭉 봤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이익에 우리가 얻는 이익이 아니고 결국에는 아까 그래서 제가 집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아까 말씀 중에 네네. 그 중공일이 계약 그 기간이 60개월이라고 네네네네. 해서 중공일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2023년에 이 GTX A 노선을 운행을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건설사하고 계약은 2024년 6월까지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철도만 있으면은 되나요? 기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차량 네. 기차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쵸? 네. 기차가 그런데 요번에 발주가 나갔어요. 네? 요번이라 하면 올해요? 네, 그렇죠. 2020년에? 네네. 현대 지금 현대 로텍에다가 발주가 나갔는데 네. 지금 나간 게 2020년 3월 20날 나갔어요. 네. 차량을 납품하는 게 이게 120량을 납품하는데 1차예요. 네. 이게 2024년 6월에 납품을 하고 2차 분량이 6월 22일 날 계약을 했어요. 40량을. 네. 예. 그런데 이 차량만 다 있으면 되나요? 길차가 철로가 있고 철로가 차량만 있고, 있으면 되나요? 여기 있어야죠. 여기 있어야 되죠. 예, 예.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운정서부터 동탄. 삼성역. 삼성역까지죠. 네, 네. 삼성역이 지금 이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026년 빨라야 2월이에요. 예? 2026년이요 또? 2월. 예. 왜 그러냐면 정부 사업에 있어서 이 차량이 원래는 GTX A 노선과 다른 노선이 서로 다른 층에 있게 됐어요. 지하에. 네. 그런데 이거를 한 라인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건설 방법이 바뀐 거예요. 터널식이 아니고 건물을 땅을 파서 건물을 그 땅 밑에다 짓고 흙을 덮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38개월이 늘어나 버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토부는 GTX A 노선이 2023년도에 개통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건설사에는 2024년 6월로 네. 6월까지 완공해라라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차량도 2024년 6월 6월 달에 달에 나오는데 네. 삼성역은 그때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삼성역에 쓰지 않고 서울역에서 수서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나왔다고 그래갖고 바로 운행이 될까요? 6개월을 시험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4년 말에도 이게 될지가 의문인 거죠. 전 궁금한 게 그 네. 아까 전에 현대 어디에다 예. 롯데엑스. 네. 롯데엑스 네. 그 납품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 현대 로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GTX 이런 차량을 열차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뿐이 못 만들어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발주가 나간 게 지금 2023년의 말까지 어떻게든지 몇 대를 만들어 오겠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131회 운행을 하려고 하면 몇 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8량이 모여서 하나의 그 운행 시스템이 되거든요. 네, 8량이 예, 한 세트. 한 세트예요. 네. 그럼 얘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가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0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빨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많은 양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선로에 있어야 될 차량들이 되게 많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 때문에 그 차량이 나와서 움직이려면 한 대 갖고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한 번 사이클이 돌 수 있는 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 그 2024년 현대 로템에서 2024년 6월에 6월에 나오고 납품을 한다라는 계약이 돼 있죠. 계약이 돼 있고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는 시험 운행을 6개월쯤 하게 되면 2024년 12월, 12월. 빨라야 2015년 1월 뭐 2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차가 그때 예. 나오는데 근데 국토부에서는 2023년이라고 얘기를 2023년에 하는 거죠. 개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조금 약간 현혹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거기는 민자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국책 사업이에요. 네네. 그 사업이 올해 2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문제가. 그런데 2023년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 준공 시기나 개통 시기나 그런 게 조금 무리하게끔 무리하죠. 계속 네.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저희 이 8단지에서 교원 8단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작업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입출고 노선은 1540m예요. 네. 1.5km인 거죠. 네. 그러면 1.5km를 공사를 하는데 터널을 뚫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니 오래 걸리겠죠. 오래. 아니에요. 근데 오래 안 걸려요? 터널이라는 건요 한쪽에서만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뚫고 같이 가거든요.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눠야겠죠. 750. 네, 거기에서 양쪽으로 나누는데 하루에 4m씩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그러면은 750 나누기 4. 6개월이면 돼요. 예. 절대 네. 공사 기간은 차량 기지하고 이 입출고 노선이 전체 공사 기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정에는 큰 문제가 큰 없다. 문제가 없죠.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단지 여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발주나 이 타이밍이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토부에서 말씀하는 2023년의 개통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이었고 그럼요. 네. 실제로는 2024년 6월 뭐 시험 운전까지는 2024년 연말 정도에 개통이 가능하고 네. 더군다나 그는 서울역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열병합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그렇죠. 늦어진다라는 것처럼. 거는 전혀 아니다. 호도되는 네, 거다라는 거죠. 네. 맞죠. 기차가 2024년도에 나오니까 네, 네. 이게 진짜 그러게요. 그 연도 1년, 2년 이렇게 잘못 발표하고 호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돈을 일으키게 하네요. 네네. 국토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네. 그 터널의 높이도 그때그때 달라졌다라고 그러던데 그건 어떤 얘기죠?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건데 지난번에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2018년 말에 환경 영향평가가 다 나온 상태에서 환경 영향평가에 높이가 있었죠.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국토부에서도 그랬어요. 국토부에서 제가 이거 국토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40m 이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네네. 안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열병합 밑을 네, 40m?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40m라고 그랬어요. 근데 네네. 그거는 잘못됐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기차가 외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떠한 그 경사각이 생기죠. 그렇죠. 40m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점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사실- 안에 네. 입출구 노선이 바로 그 노선인 거예요. 네. 예, 기차가 들어가고 기차가 나오고. 그러면 이때 우리의 높이는 얼마였느냐? 여기에 스포츠센터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소가 네, 있죠. 네, 네. 저희는 열병합 발전소가 너무 깊이가 낮고 스포츠센터가 깊이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예.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11.3m였어요. 그러니까 열병합과 스포츠센터에서 11.3m요? 아니요. 스포츠센터 지하에서 원래는 17.3m라고 표기가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이 17.3m는 어디서부터냐면 건물 지하의 일부분서부터 터널의 중심부까지. 예. 그러면은 이 지하 일부와 터널의 중심부가 5m거든요. 네. 5m 빼고 건물의 밑에 4m 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9m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건물 밑에 층하고 이 터널 위에 상부하고 8m가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은 지금 무서워. 사람이 팔 벌렸을 때 네. 이게 5번 정도 측량이 되는 게 8m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간격 사이에서 시속 몇이죠? 시속 몇 킬로짜리가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입출구 노선이 올라올 때는 시속이 조금 떨어지죠. 줄어들죠. 예. 줄어들죠. 하지만 너무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2차적으로 이 문제기를 제기하니까 다시 높이가 바뀝니다. 그래요? 또 예. 어떻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요? 네 1차적으로 또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게 이제 17m가 돼버리는 거예요. 17.3에서 17m요? 11.3에서 네, 11.3. 17m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걸 또 문제 삼으니까 다시 또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몇 미터로 바뀌냐면 19m로 바뀌어요. 점점 늘어나 한 번 할 예, 예. 때마다 기차가 안 나옵니다. 못 나오게. 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기차가 나오질 못해요. 점점 들어가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오고. 더 밑으로. 그렇죠. 만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슉 근데 올라가는. 기차는 경사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겠지.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사각에 대해서는 퍼밀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행사에서 얘기하는 게 30퍼밀이었는데 이게 33으로 했기 때문에 경사각을 더 많이 줬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33퍼밀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갖고 3도냐 그렇죠. 4도냐 네, 무슨 이거에 따라 얘기인지 틀린 거예요. 네, 예. 네. 그런데 기차가 35를 넘어가면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2까지가 35 이하로 만드는 게 네. 기준인데 네.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시행사에서 얘기하는 건 33에 맞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규 내에선 두고 완만하게 간다. 그런데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1540m에서 0으로 잡았을 때 33 각도를 줘봤어요. 네네네. 네, 33%를 줘봤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높이가 5m뿐이 안 돼요. 5m밖에 못 올라온다고요? 아니요, 차량 그 터널 높이하고 네. 열병합 발전소 위에 상부 그 지표면의 높이하고 간격이 5m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11m, 17m, 뭐 19m라고 했는데 그 간격이 네네네네. 5m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점하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가격을 따졌을 때 네. 46m에서 시작을 해야 네. 이게 되거든요. 음. 근데 46m에서 찝어서 계산을 해보면 깊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한 거죠. 네네. 깊이를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줘봐. 데이터를 안 줘요. 아. 근데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뭐 11m네, 17m네 이런 자료 이 데이터가 틀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각각에는 어떤 자료들인 거였었던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설명회 때 공청회 때? 예, 공청회라고 하긴 그렇고 주민 설명회 때 네네. 저희가 의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 보시는 것처럼 이 서류는 전부 다 시행사에서 준 자료예요. 네네. 네, 국토부하고. 근데 줄 때마다 자료 줄 때마다 틀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의 설계를 도면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힘들죠. 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더 어이가 없는 부분은 뭐냐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네. 위험시설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안전 검증도 없고 평가도 없이 네. 그냥 실시 설계를 작성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든지 안전관리 계획서 모든 걸 다 공개를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1편에서 그 허지선 그렇죠. 위원장님과 네, 얘기 맞습니다. 나눴던 그런 네, 얘기죠. 네, 네. 일반 건축하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집을 지려고 할 때도 시에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류라든지 이런 제반 도면이라든지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시도 이런 모든 걸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에 우리가 요청하면 안 되나요? 요청을 했죠. 네. 답변은 보여줄 수 없다죠. 왜요? 그 제가 한번 보시네요. 아니 그 이유가 뭐야? 왜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그 뭐죠? 그 깊이가 철도하고 그 건물 밑에 깊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 네. 자료를 줘서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알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해서 요청하면 네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아는데요. 네네. 국가 기밀이라고 안 알려준다. 그게 국가 기밀이에요? 그래서 네, 여러 그렇습니다. 채널로 이렇게 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네. 많은 같은 운정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8단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예. 님비가 아닙니다. 님비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고 안전한 GTX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만 편도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GTX가 생기면은 제가 1시간 내로 출근이 가능해요. 오, 기다리시겠네. 물론이죠. 네, 네. 기다리죠. 네네네. 원하죠. 그런데 당장 오늘 편하고자 이 GTX가 건설이 되면 100년 이상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동안 불안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적으로 그 시행사에서 받는 자료들이 말 그대로 전문가가 봤을 때 신뢰성이 안 가는 자료들을 그럼요. 계속 보내오고 네네. 그리고 그걸 좀 자세히 알려고 해도 자료를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답변한 자료에 근거해서 뽑아봤더니 그 지하 층고가 4m요? 5m밖에 안 되고. 그럼 얼마나 불안해.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국토부나 시행사가 얘기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이없는 문제가 2가지가 더 있어요. 자, 지금도 충분히 어이가 없는데 네. 어이없는 게 2가지가 더 있다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열병합을 지나가는 이 노선이 네. 주변에 어떠한 집이 있거나 어떠한 정원시설이나 어떠한 특수시설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런데 열병합하고 저희 아파트, 청소스포츠센터 그거 외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처음에는 돌아가기로 돼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2019년 1월에 주민을 불러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려고 봤더니
터널이 청령두천 위로 올라오더라. 안 맞더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따져보니까 청령두천까지 차량기지까지 약 500m예요. 그러면은 이 깊이가 몇이냐면 이들이 따진 대로 33%를 적용하고 다 하면은 최하 14에서 15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령두천 보시면 알겠지만 마른 천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 이 무릎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m는 더 밑으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료처럼 이들이 주민들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터널이 청령두천 위에 올라와 있는 거를 갖고 설명을 했다고요. 설명했대? 설명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열병합 발전소에 있는 고압가스관이 들어가는데 이 고압가스관이 깊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압가스관은 터널하고 깊이가 1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9m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둘 수 없어서 정말 불가피하게 열병합 발전소를 지나가게 됐고 136억을 더 들여서 하는 거다. 네. 돈을 더 손해보면서 하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압가스관을 지나가는 길이가 이것 또한 500에서 600m예요. 예, 차량기지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리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5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m 이상이 터널 밑에 지나가는 거죠. 터널이. 고압가스관이 있고 그 10m 이상이 터널이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압가스관 하나를 두 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압가스관을 몇 개를 더 만나죠. 네, 그렇죠. 경쟁한 경쟁이 노선이 경쟁에서 더 위험하게 예. 된다는 거죠. 열병합 배관을 두 개를 더 만나게 되고 총 4개를 만나게 돼요. 네. 거기다가 고압가스관도 2개 이상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고압가스관이 맨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은 바로 불과 300m 정도뿐이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300m뿐이 안 되는 거리가 깊이가 고압가스관하고 그 터널의 상부 높이가 13m래요. 500m는 9m뿐이 안 되는데 네. 300m는 13m래요. 이해 가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는 그러면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차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지? 양심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그렇죠? 네? 나 근데 네. 500m인데 그거랑 300m인데 그거 이해가 약간 못하겠네. 아,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내가 이해를 못 갔어 진짜. 기차가 경사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올라와야 되니까 경사가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300m가 여기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높이가 더 낮고 500m는 더 깊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했다고. 500m는 9m고 300m는 13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기차는 올라와야 되는데 기차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게 내려간 게 그 가스관을 피하려고 내려간 거야? 아니에요? 그럼. 말이 엉망인 거지. 경사가 쭉 돼야 되는데 이 기차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람 저쪽 아니 이 시행사가 말하는 거에 근거하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스관이 9m 간격이므로 9m 친고이므로 이게 위험하니 피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피해서 가서 만나는 고압 가스관과의 간격도 9m였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17m 500m에서 9m면 300m에서는 더 짧아져야지. 더 짧아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더 깊어졌어요. 깊어졌어. 그러니까 기차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그냥 공사를 하겠다. 이게 너무 강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차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기준이 올라가는데 기준이 있죠. 아까 33. 네, 퍼밀인가 뭔가 예, 한 33 퍼밀을 넘으면 35 퍼밀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따져 보면 여기는 40 퍼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예,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네.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시행사 쪽에 얘기를 했을 때 네. 시행사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나요? 시행사의 답변이 다 틀린 도면들이에요. 아. 점점 깊어져요. 어. 네, 그리고 결론은 국내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 네. 이게 그거를 이렇게 너무하다.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말로 하나요? 미팅을 통해서 말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그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다 보니까 네. 이들이 이제 서면을 안 줘요. 뭔가 자료를 그러면은 너 그 자신의 말이 맞다라는 거를 줘봐라. 서류를 서면으로 줘라 그러면 안 줘요. 네, 그게 지금 지하환경 영향평가라든지 뭐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게 안 주듯이. 근데 제가 국토부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네. 이런 이게 지금 수학만 할 줄 알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수업도 아니라 산수. 산수죠. 산수. 네,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산수만 해도 알아듣고 이 기차 이게 이렇게 기차가 그렇죠. 뱀이 아닌 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그쵸. 문제 제기를 국토부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제가 공무원이면 이게 뭐야 이제 집어던질 것 같은데 국토부는 과연 어떻게 했나요? 글쎄요. 국토부는 안전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 듣고도 예, 안전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를 지금 어쨌든 우리 손명철 고문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열병학 관통 노선 자체가 네네. 데이터 상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시행 기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노선을 바꾼다 해도 그 시행 그 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죠. 없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 저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고압가스관을 피하려고 간다 해서 왔는데 더 많은 관 밑을 지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돈도 136억을 더 들인다 네네. 우리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술이 좋아져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바꾸는 거예요? 설마 돈을 더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의문점입니다. 국책 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에 대단히 큰 사업을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거든요. 돈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돈을 더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지. 돈 절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이 이해가 안 되지 네.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네. 뭐 평상시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설계가 나오면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열병학 관통 노선을 변경을 하더라도 그 변경할 수 있는 퍼센트 안에 들어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전체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예. 지상이든 지하든 전체 사용하는 면적의 15%를 변경이 15%가 넘지 않으면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하고도 변경이 가능해요. 네. 예,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유들이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아니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15% 내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할 필요 없다. 네네. 그런데 이 열병학 관통 노선을 변경을 하더라도 네. 이 퍼센트에서는 크게 못 미치는 거죠.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바꿀까요? 그러고요. 그리고 돈도 136억을 더 쓰.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될까요? 돈 더 쓰지 말고 옛날 원하는 대로 가자. 그렇죠. 원하는 대로 가고 변경을 하면 돼. 안전한 노선으로. 아니 우리 136억 더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원래 청명부촌을 쭉 따라서 연다산리 쪽으로 해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우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136 그거보다도 136억을 더 들여서 위험한 열병합 발전소 밑을 지나가는데 그것도 줄 때마다 도면이 틀린 도면을 주고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그렇죠. 가네. 그 무슨 이익이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변경을 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러한 운정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량 기지에 승강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8단지에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그거를
협의를 한 건 아니냐. 절대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윤호덕 국회의원하고 협의할 때 윤호덕 국회의원이 작성을 해서 준 거예요. 저희가 승강장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안전한 노선을 원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안전한 노선이 아니고 굳이 여기로 가면서 이익을 본 게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궁금하죠. 네. 정말 궁금한 분입니다. 네.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시행사는 136억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언제나 건축공사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있어요. 네. 찾았으면 누구예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대단히 공사가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그 중에 테크노밸리. 네. 테크노밸리. 이 테크노밸리는 원래 이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업체가 시공 시행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걸 떨어진 업체가 조성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부분이니까 편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또 LH 땅 향사로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LH가 이 GTX가 들어오기 전까지 공원 묘지가 있었어요. 공원 묘지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루에 2억씩 손해를 봤거든요. 네. 예. 그런데 갑자기 대박이 났죠. GTX가 네, 들어오면서. 네. 예. 그러면서 땅을 점점 넓히고 사업을 막 바꾸고 있죠. 예. 전체적으로는 다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LH 공사가 운정 3지구에 그 도시 계획 자체를 부분적으로 계속 용도 변경을 그렇죠. 하면서 예. 4층 오피스 단지를 15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고 네. 그렇게 해서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내말 6단지 주민들도 그렇죠.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용도 변경 계획을 LH가 내면 하주시가 다음날 도장 찍어주고 이런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옆으로 샜네요. 옆으로 그러네요. 많이 샜네. 그래서 정리를 이제 좀 하면 예. 그 지금 열병학 간통을 하는 노선이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한 조금 위험이 있고 그것을 원래대로 돌리더라도 뭐 공사 기간이나 또는 뭐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를 새로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민들은 안전한 노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을 보거나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안 하고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고 네. 이 노선이 바뀐다고 그래갖고 사업비가 더 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노선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치 사업비는 더 들고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모순된 사항을 막 퍼뜨리고 있다라는 게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GTX A 노선이 들어오면서 이 운정지구에서 어떠한 아파트 상승 가격 네네. 이러한 이익을 얻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파주 교화 단지는 2005년, 2006년에 금액이 분양가보다도 많이 올랐댔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예. 그래서 분양가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고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원가로 들어왔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기거든요.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주변에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GTX A가 들어왔을 때 지금 운정이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LH가 짓고 있는 땅들에 있는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는 헌아파트가 되고 또 이제 LH에서 새로 만들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되고 그렇죠. 흘러버리는 흐름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이게 얘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GTX가 개통되는 게 바로 2024년도 아니고
2025년까지 갈 예정인데 2023년이라고 생각해갖고 서울이 근무지여서 오신 분들은 2, 3년은 더 고생하게 되는. 그럼요. 엠버스가 지금 현재 올 가을서부터 엠버스가 다니는데 엠버스는 서울역까지 가요. 서울역까지 가는 차량표는 많아요. 강남에 가질 못해서 GTX-A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강남에 들어가려면 2026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도 기간이 한참 남았죠. 6년이나 남았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다소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 외로 너무나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 GTX 특별편을 찍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 부분 또 그리고 국토부나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 교화, 운정, 파주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사는 돈을 더 들여서 열병합 밑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130명 더 쓰지 말고 그냥 옛날대로 하자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또 이 노선 자체가 지금 시행사가 주는 설계 도면 자체가 그 층구가 들락날락하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으므로 안전하게 해달라 이런 거고,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다른 데서도 차량을 만들거나 그다음에는 역을 만들거나 이런 과정에서 2025년 6월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일정이 그러하므로 그 안에 이 지금 GTX-A 노선이 안전한 노선으로 바꿀 수 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그러려면 기간상으로 우리 봐도. 그러면 파주 시민들, 교화 운정 시민들이 뭉쳐서 짓는 거, 이왕 짓는 거 안전하게 해야지. 어떻게 4m, 5m 밑으로 지나가는 열차를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 손명철 고문님께서 뭐 파주 시민들에게나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손 고문님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거고 그런 거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나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단지 주민들도 GTX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GTX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안전한 노선으로 충분히 시간도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안 바꿀 이유가 없어요. 절대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길어지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더 이익을 보는 거죠. 하루를 편하게 살기 위해서 100년을 힘들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좀 힘들게 살더라도 100년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GTX 열병합 가통노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네, 정말 그 주민대책위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 관통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